지금 좀 전에 설명해 준 거는 내 노트북에서 가상 머신을 만들어서 사용하는 방법이고, 이건 또 한계가 있는 게 내 노트북의 CPU, 메모리, 디스크 용량이 한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회사 내부에 물리적인 서버들이 여러 다수 존재하고, 거기에 하이퍼V 인프라가 구성이 되어져 있고, 그걸 사용하는 방법이 요 메일에 나와져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여기 SCVMM 콘솔이라는 녀석을 다운로드 받아야 됩니다. 다운로드. 이 SCVMM이라는 거는 뭐냐면 시스템 센터 버추얼 머신 매니저의 약자인데, 요거는 MS 하이퍼V 클러스터들을 관리해주는 관리 툴이고, 그거를 PC에다가 로컬 PC에다가 설치를 하면 중간 관리하고 있죠. 하이퍼 다 그렇죠. 보이는 거거든. 그냥 로컬로 주성하고 그쵸. IP 패스워드만 알면 되는 그치. 지금 하이퍼V 관리자가 네. 지금 내 노트북에 있는데, 요게 다른 서버에 있다. 그 녀석을 관리해주는 인터페이스가 하이퍼V 관리자가 아니라 SCVMM이라는 관리자다 라고 보면 이해하기가 좀 좋을 거고. 뭐야, 왜 압축까지 풀려서 어차피 풀어야 되니까. (1기가) 정도 되네. 요즘 디스크가 워낙 빨라져서 요 안에 보면 이게 사실은 그냥 설치 파일이 있는데, 그 설치 파일만 하면은 참 편한데, SCVM의 특징이 도메인에 조인이 안 돼 있으면 설치가 안 되게끔 디자인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우회하는 방법을 사용을 해야 되는데, 이게 이렇게 돼 있어요. 먼저 첫 번째 요거를 설치하고, SCVMM 어드민 콘솔을 도메인 조인 없이 설치하는 방법은 SCVM의 ISO 이미지 파일을 마운트하고, 커맨드 프롬프트 열어서 ISO 이미지 디렉토리에 들어가서 보면 셋업 EXE하고 클라이언트 I accept SC EULA 이렇게 하면 설치가 된다 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먼저 얘를 설치를 합니다. 다시 시작 안 해도 아마 될 거예요. 자, 그리고 요거를 탑재 마운트,
되고 아까 설치 방법이 마운트하고 커맨드 프롬프트를 여세요. 커맨드를 관리자번으로 실행시키는 그리고서 마운트된 ISO 이미지 파일을 디렉토리로 들어가시죠. D 드라이브. 그럼 여기에 setup exe가 있거든요. 그거를 요거 복사 이렇게 하면 사실 이게 백그라운드로 설치가 돼서 이게 진행되는지 안 되는지를 몰라요. 이렇게 하면은 이게 설치가 되는지 안 되는지를 모르는데 디스크도 조금 쓰죠. 메모리도 조금 쓰는 것 같아. 리소스를 좀 보면 여기 뭐 하나가 생겼죠. 뜬다. 원래는 이게 GUI로 설치 메뉴가 나오는데 도메인에 조인이 안 된 컴퓨터에서는 이 방법으로 할 때는 그냥 결과만 나온다. 자, 이렇게 되면은 설치가 잘 된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해봐야 될 거는 뭐냐? 이 친구를 두 번 클릭해서 보면 시스템 센터 2022 VMM이 버추얼 머신 매니저의 약자. 서버 이름, 서버가 있거든. 어딘가에 커넥트를 해야 되는데 그게 포트는 8100번이고 IP를 알아야지 접속해야 되는 172.16. 나도 잘 모르겠네. 요게 IP가 돼. (172) 16 240에 33번 8100번이고 현재 윈도우 세션 아이디가 아니고 자격 증명을 여기에는 안 찾아. 아이디는 메일 계정하고 똑같아. 여기다가 똑같이 한번 써. 저 보통 00825 이겁니다. 붙여넣기 하고 패스워드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쓰는 게 설정 P-SSW0RD 이거로 헷갈려. P-SSW0RD. 여기를 이렇게 08 뭐지?
아, CO2키. 바뀌었대. 이렇게. 도메인을 할 때는 여기 앞에가 도메인이고 사용자 이름 이렇게 적고 그래서 바이텍 IC 도메인에 0825 아니라는 사용자로 접속을 해야 돼. 자, 그러면 로그인이 정상적으로 됩니다. 그러면 요게 SCVMM 콘솔인데 마치 하이퍼V 관리자하고 동일한 역할을 한다라고 보면 돼. 이 하이퍼V 관리자는 내 노트북에 있는 것만 핸들링 하는데 얘는 원격에 있는 하이퍼V 서버들을 여기서 내가 VM을 만들고 할 수가 있다. 가령 VM을 만약에 만들어 본다. 그러면은 VM 및 서비스 여기 그래서 VM이 있고 이 친구는 라이브러리 VM을 템플릿처럼 가지고 있는 라이브러리가 있고 라이브러리에 템플릿에 VM 템플릿이 있어요. VM 템플릿에 이미 OS별로 리눅스, 레드햇 리눅스, 센토OS, 락키, 윈도우 서버 이런 것들이 쭉 다 만들어져 있다. 그래서 만약에 윈도우 서버 보면은 요거를 만약에 예를 들면 이건 윈도우 서버 2022의 스탠다드 버전의 한국어 2세대의 얘는 도메인에 조인되어 있는 거네. DIFF는 디퍼런셜 디스크라는 얘기고 HA는 하이 어베일리티가 적용되어 있는 템플릿이거든. 요걸로 해봅시다. 윈도우 서버 2025 스탠다드의 한국어 버전의 2세대의 워크그룹 도메인 조인 안 돼 있고 디퍼런셜 디스크고 HA다. 이 친구 가상머신 만들기 하고 가상머신 만들기 하고 만약에 맨딕스 0825 맨딕스 다시 02라고 하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기본적으로 여기는 8개 프로세스 4기가 이렇게 세팅이 되어져 있고 이거 편집하고 싶으면 여기 눌러서 내가 설정 바꿀 수 있고 아니면 디폴트로 되는 거 일단 디폴트로 똑같아. 나머지는 손댈 필요가 없어. 다음 배포를 어디다 갈 거냐 요거는 이제 클라우드라고 보는데 실제 여기서는 실제 클라우드는 아니고 내부에 있는 프라이빗 클라우드 영역이다라고 보면 되고 요거는 내가 어디에다가 10번 HP2라는 시스템에 묶여있는 풀이 있거든. 여기는 오라클 20번, 40번 VMware는 하면 안 되고 오라클에서도 골드 HP에서도 뭐 골드, 실버는 성능이 조금 떨어지는 애들이거든. 아니면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렇게 할 수도 있고. 클라우드에 한다 하면 지가 테스트 해보고 어디에다가 어떤 호스트에다가 배치가 가능한지 랭킹을 매겨줘. 빨간 3번이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 오케이. 나도 3번. 아니야, 나 다른 데다 할래. 할 수 있어. 3번에다 제시해줬으니까 3번에다 합시다. 자동으로 맨딕스 02 호스트 이름을 저장을 시켜주고 이건 그냥 하고 여기
그리고 이게 스크립트도 있어서 명령어로 이렇게 하면은 실제 VM이 만들어지고 켜지고 뭐 이런 것까지 다 돼. 이렇게 하면 이제 가상 머신이 만들어지기 시작해. 기 담배 한 대 피우고 오면 VM이 하나 IP까지 들어가서. 근데 이 구성 제가 저희 PC에 가는 VM 쓰잖아요. 이거는 그럼 버추얼 그냥 머신 매니저라고 보나요? 그러면 이 정확 그냥 툴이 그러면 그 VMS 이것도 VMS. VMM이라는 친구는 아, 사실은 보면 사실 요게 내 노트북인데 지금 요거는 요게 서버 윈도우 서버가 원격 서버에 설치가 돼 있으면 거기서도 똑같이 이렇게 만들 수가 있거든. 근데 이런 녀석들이 한두 대가 아닐 거 아니에요. 그런 녀석들을 묶어서 얘가 관리해 주는 게 이 얘가 하는 역할이지. 일단의 솔루션인 거죠. 그치. 왜냐하면 이 친구의 호스트 그룹을 보면 여기에 서버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이 있거든. 지금 그 중에서 여기에 3번에다가 만들고 있는 거지. 저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프로젝트 나가면 이거는 이제 관리자들이 하니까 못 들어가고 아, 그치. 이 만들어진 걸 뷰로 보여주는 화면에서 그러니까, 이제 로그인해서 들어가고 지금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여기까지 개발자가 사실 알 필요는 없는데 그러니까 알고 나니까 되게 신기하기도 하고. 우리가 고객사하고 RPA도 그렇지만 맨딕스도 그동안은 아마 개발만 했을 거예요. 네. 근데 우리가 지금 하는 노래는 고객 인프라에다가 맨딕스를 어떻게 구성을 프라이빗으로 할 거냐 그거에 대한 기술도 익혀야 되고 그걸 하려면 테스트도 할 수도 있어야 되고 인프라에 대한 가상화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들은 이해를 하고 있어야지 그게 이해가 되고 스터디에서 고객한테 가이드가 될 거거든. 사실 요 인프라 관리해주는 요 툴이 되게 복잡한 거. 왜냐면 한두 대도 아닌 녀석들. 얘는 사실은 골드는 요 두 대의 서버가 클러스터로 묶여져 있어. 그래서 이쪽에 돌던 거, 너 2번에서 있지 말고 1번으로 이사가 하면 이게 자기가 만든 머신만 컨트롤이 돼. 권한이야. 요거는 준호라는 친구가 만들어서 내가 끄거나 어떻게 할 수가 없어. 반대로도 마찬가지. 지금 개별 계정으로 로그인을 했으니까 얘 같은 경우도 내가 만든 건데 안 되는 거야. 관리자 계정으로 들어가면 저거를 마음대로 껐다 켰다 다른 호스트로 넘어가라 이게 되는데 지금 보면 이 친구는 첫 디플로이인가 보네. 이게 18기가를 한번 복사하는 시간이 필요하네. 원래는 한번 했었던 흔적이 있으면 아까처럼 디퍼런셜 디스크로 해서 금방 만들거든. 진짜 빠르더라고요. 자, 요렇게 사용을 하는 게 버추얼 머신 매니저다. 나중에 하고 나면 여기 클라우드 여기 지금 만들고 있죠. 만든 사람 이름이 나와. 소유자. 요거는 안승배 차장이 만들었구나. IP 주소 172.16.241.13 요거 OS 다 만들어지고 나면 IP가 요게 될 거예요. 졸로 접속하면 어드미니스트레이터에 우리는 다 P/SS 그걸로 돼 있거든요. OS 버전이고 끄는 것도 마찬가지로 종료 있고 끄기 있고 얘는 꺼줄 수 있나?
되네. 잠깐만. 도경호 건데 한번 해볼까? 저장 가상 머신 마이그레이션 되나 한번 봅시다. 지금 3번에 있는데 아 5번에 있구나. 5번에 있는데 현재가 5번에 있는데 3번으로 갈래. 3번으로 보내. 되나 봅시다. 아 됐다. 그러면 OS는 그냥 켜져서 계속 러닝 중인 상태에서 다른 물리 서버로 넘어가는. 아까 5번에 있었는데 머신은 계속 켜져 있는 상태로 물리서 오나. 바닥만 다른 네. 옆방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위에 OS가 안 죽은 상태에서도 다른 방으로 계속 이동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는 만약에 5번 서버 재부팅 하려고 그러면 여기 있는 VM 다 끄고 재부팅 했어야 되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라이브 상태에서 저쪽 다른 방으로 다 옮기고 그 다음에 이 서버에 다 비어 있으면 이 서버 재부팅 작업하면 되니까. 메모리만큼만 넘기고 하는 시간이 걸리는. 그래서 이렇게 쓰면 내 노트북에 메모리나 디스크가 부족해도 여기에 있는 자원들을 쓸 수가 있거든. 그래요. 요 서버 1번 서버는 CPU가 24코어, 메모리가 128기가인데 이만큼뿐이 안 남았네. 많이 썼네. 2번은 여기 한 60% 정도, 40% 정도 남았고 이 친구는 이 정도 남았고 여기 남았고 여기 남았고 HP 하드웨어는 호스트는 물리서버는 5개, 가상 머신은 21개, 메모리는 토탈 426기가, 오라클 장비도 있거든. 오라클 장비는 왜 이렇게 많이 썼어? 메모리를 거의 많이 꽉 찬 썼었네. 그러니까 단점은 사람들이 마음대로 막 써. 꽉 차게 쓰네 지금. VM을 만들어서 썼어. 오라클 라이센스 옛날 턴키에서 그냥 지금 대두로 바뀐 거죠. 지금은 오라클은 뭐 설치할 때 라이센스가 따로 들지는 않는데 오라클은 뭐 라이센스 체크하는 기능은 없고, 근데 어쨌든 오라클에서 관리를 철저히 하게 하니까 그렇게 현재는 돼 있고. 자, 여기 봐, 얘는 마이그레이션이 됐네. 자, 이렇게 사용하는